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약간 디테일을 좀 볼 건데요. 하나는 듀퐁에서 ST 듀퐁에서 나온 신발 하나랑, 그리고 다들 잘 아시죠?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이 두 가지 제품을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제품을 두 개 나가져온 이유가 두 개 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엄청 디테일까지 보려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여름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관심 가질 만한 제품이 아닐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세계백화점을 갔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ST 듀퐁이 구두 라인 같은 게 국내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 구하려고 해도 해외 직구 같은 걸로 구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제가 못 봤던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틀린 거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ST듀퐁 자체는 남성분들 사이에서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진 브랜드이고, 많은 액세서리들을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영화 같은 데서 그 라이터 소리 같은 걸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만년필 그리고 서류용 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액세서리들로 유명한 기업들이 또 있죠. 뭐 몽블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또 그런 업체들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듀퐁은 항상 조금 더 뭔가 스타일리시한 면들도 좀 보여줬었고, 뭔가 자신들만의 컬러풀한 그런 브랜드 색상 이런 것도 좀 보여줘 왔던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클래식한 면도 항상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좋아하던 저도 브랜드지만 또 막상 이렇게 접하기가 그동안 쉽지 않았었는데, 왜냐면 제가 딱히 쓰는 게 없었어요. 저는 라이터가 필요하지도 않고 만년필도 잘 쓰지도 않고 서류 가방 정말 안 들고 다니고요. 그래서 접할 기회가 없다가 신발 제품들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걸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명품 브랜드들이 잘 세일을 안 하잖아요. 물론 듀퐁이 그렇게 뭐 하이 레벨의 그런 비싼 브랜드만큼의 그런 명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일을 잘 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면에서만큼은 좀 더 지금 접근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딴 때 같으면 엄두를 잘 못 냈을 텐데 할인해 주시는 부분도 좀 컸고, 그리고 실제 신어보고 하면서 되게 편리한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오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건 제 아내 이제 그가 산 거고요. 제 아내가 선글라스 잘 안 어울려요. 잘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잘 안 어울려서 그동안 찾기 어려운 면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괜찮은 라인을 좀 찾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영상에서는 듀퐁의 클래식 구두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 뷰를 바꿔서 디테일 뷰를 보는 뷰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먼저 듀퐁 신발 스니커즈를 꺼내보겠습니다. 봉투는 다들 잘 아시는 이런 형태의 봉투가 포장이 돼서 오게 되어 있고요. 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요. 자, 제가 산 제품 첫 개봉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가죽끈이 달려있는 이런 파우치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잘 안 열려요. 참고로 제가 신발 한쪽은 가져올 때 미리 끈을 묶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끈이 묶어져 있고요. 안에 종이를 빼주고,
저 파우치는 버리기가 아깝네요. 딴 데 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이루어져 있고요. 모양 잠깐 보실게요.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겉에를 보면 완전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보리 색상이 돕니다. 지금 카메라에는 거의 흰색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완전 흰색은 아니고요. 약간 아이보리 색상, 약간 노란기가 도는 그런 색상입니다. 여기 ST 듀퐁에 택이 붙어 있는데 택은 좀 저렴이처럼 보이죠? 네, 이건 조금 아쉽네요. 제거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제거하고, 자, 가격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가격표가 있고 가격은 49만 9천 원인데 지금 스니커즈를 구매하시면 20%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가는 한 39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웬만한 그 국내 브랜드 클래식 슈즈 브랜드에 가서 스니커즈를 구매하셔도 대부분 가격대가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후반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제품이 괜찮다라고 알려진 곳들은 사실 30만 원대도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잘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신발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말고도 스니커즈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들도 있었어요. 매대. 근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 2월 상품들이었고 이 제품은 현재 듀퐁 매장에서 금년도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Made in Italy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실제로 생산이 다 돼서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스니커즈 라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제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태리에서 제조까지 돼서 들어오는 제품이라는 차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깔창이 뭐라 그러죠? 아래 판, 뭐 아무튼 이 발판 역할을 해주는 이 통이 있죠. 이 통이 국내에는 없는 통이라고 해요. 굉장히 탄성도 좋고, 그리고 스니커즈 오래 신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눌리게 되면은. 근데 이 밑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가죽이 일반 이태리 가죽이 아니라 이거는 송아지 가죽, 어린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가죽을 쓰게 되면 가죽들처럼 그 수분을 안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수분을 이제 숨 쉬듯이 들어왔다 뱉었다도 하고, 그리고 갈라짐이나 이런 거에도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고 해요. 제가 왼쪽 끈을 묶어놨으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죽 겉면에 타공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타공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게 안에서 비치는 타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서 절대 비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이유는 여름에도 신을 수 있게끔, 실제로는 사계절용 신발입니다. 하지만 여름에도 신을 수 있게끔 약간의 타공을 넣어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타공이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만 흉내내다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제품들은 여기 안에까지 전부 다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다 타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큰 의미 없을 텐데 여기까지도 타공을 다 했더라고요. 이런 점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발의 이 뒤축 있죠? 뒤축 부분, 축분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높으면 좋은 점이 발 뒤꿈치를 굉장히 편안하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눌리잖아요. 보통 신발들은 뒤축이 여기 정도까지밖에 없을 텐데 여기 정도밖에 없다 보면 신을 때 여기서부터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이 밑에가 금세 손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신발의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때는 다 달아도 신을 수 있는데 여기 끊어진 신발은 사실 살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뒤를 다 뜯어내고 다시 심지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신발은 이 뒤에가 이렇게 길고 높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더 내구성 있게 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이렇게 날개 파인 거 보이시죠? 이 아킬레스건 딱 잡아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여기 뒤에 심지 부분도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신발들하고 다 똑같은데, 요 바닥까지, 바닥이 잘 안 보이시죠? 바닥 안에 ST 듀퐁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바닥도 똑같이 외피와 동일한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이 바닥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물론 두께가 두꺼운 패드는 아니지만 이 얇은 패드라고 하더라도 저희 발이 신으면서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은 저희 체온에 의해서 내 발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모양을 맞춰간다라고 해요. 그런 면 때문에 신으면 신을수록 좀 더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겨지는 면들, 이런 것들도 뭐 다른 신발들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잘 꺾이고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도 쉽게 잘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고 나서도 이제 구김이 많지 않다, 이 신발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클래식 슈즈에서도 한번 더 이야기할 건데, 이 ST 듀퐁이 1874년도인가 세워진 회사라서 사실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약간 캐주얼하게 느끼는 브랜드인데,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되게 캐주얼하게 느꼈던 브랜드인데 되게 유서 깊은 브랜드더라고요. 1874년도면 사실 엄청 오래된 브랜드죠. 거의 130년 정도 된 회사인데, 그 정도 오래된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죽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완성도 측면에서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액세서리를 만들던 회사라서 좀 더 디테일에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내부도 전부 다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곳들, 이렇게 마감된 것들 봐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겹 잘 마감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쓸리는 부분들 있죠. 여기는 면과 면이 이렇게 만나 있는 박음질 형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안면 가죽이 외피보다 살짝 밑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말아 놓았어요. 그래서 잘 뜯어지지 않게끔, 해지거나 하지 않게끔 좀 더 내구성 있게끔 그렇게 박아 놓은 디테일의 차이가 좀 보여집니다. 다른 신발들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안 봐서 몰랐나? 아무튼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흠잡거나 할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 많은 좀 괜찮다고 하는 신발들도 이게 끝에가 살짝 들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도 들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봐도 들어지지를 않아요. 다 찰싹 밀착이 전부 다 되어 있고, 마감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바깥으로 본드가 새어 나오거나 하는 거 전혀 없고, 원래 이게 신발 돌려서 보다 보면 이렇게 어딘가 하나쯤은 본드가 흐른 자국이 있기 마련인데 한 군데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 명품 브랜드 스니커즈는 처음 신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이제 국내 브랜드를 주로 신었기 때문에. 근데 국내 브랜드들은 30만원대 정도 가는 스니커즈를 사도 꼭 본드가 새어나온 자국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위판과 아래 하판을 부착할 때 이렇게 따로 제작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따로 제작해서 붙일 때 본드가 새어나와요. 근데 저도 신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고가로 갈수록 위아래를 분리해서 제작하지 않고 밑판에다가 이어 붙여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만든다 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어렵고 생산 단가도 비싸기 때문이죠. 디자인 튼튼하겠죠. 그리고 본드 같은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본드가 새어 나온다든지, 또는 본드가 밖으로도 새어 나오는데 안으로도 새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들이 적다라고 들었었는데,
얘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아까 잠깐 신어봤는데 되게 편안했어요. 무게가 아주 가볍진 않아요. 얘는 무게는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조금은 무게가 있는데 그래도 신고 다닐 때는 괜찮고, 반바지, 슬랙스, 뭐 심지어 캐주얼한 정장 바지에도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맞춰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되게, 전 회사에서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전천후로 쓸만한 그런 신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 ST 듀퐁 신발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젠틀몬스터 언박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한번 언박싱 해볼 건데요. 사실 젠틀몬스터는 뭐 명품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궁금하지 않으시면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패키징부터 패키징 돈 진짜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스도 봉투도 굉장히 좋고, 끈도 이거 뭐 거의 뭐 가방 만들어도 될 정도의 끈을 썼고요. 안에 보시면 짠, 젠틀몬스터 이런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 굉장히 잘 만들었죠. 박스도 원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건데 잘 만들어졌어요. 박스도 굉장히 튼튼하고, 보시면 아주 흠없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두께 보이시나요? 박스가 자석으로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제품 본체가 들어있고요. 제품 본체, 그리고 이건 뭘까요? 뭐가 막 들어있네요. 한 가지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젠틀몬스터의 렌즈는 자이즈 렌즈를 사용합니다. 자이즈 렌즈,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다 알죠? 칼 자이즈의 로고입니다. 이거는 독일 회사, 렌즈 회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렌즈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칼 자이즈 렌즈가 들어간 카메라의 렌즈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칼 자이즈가 들어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저도. 왜냐면 제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젠틀몬스터가 맨날 평면 렌즈만 쓰길래 구면 렌즈에 대한 설계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뭐지? 이거는 닦는 융과 제품 보증서가 있네요. 보증서도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까 한 가지 잊었는데, 통에서 이건 사은품은 아니고요. 분명히 사은품 아니라고 얘기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이거는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두 주걱이에요.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죠. 갑자기 젠틀몬스터 하다가 다시 듀퐁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이 스웨이드 재질의 이런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요? 짠! 이렇게 예쁜 구두 주걱 보신 적 있습니까? 와, 장난 아니죠? 저도 이렇게 예쁜 구두 주걱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금속 소리 들리시죠? 금속 재질입니다. 손자국이 나서 좀 아까울 정도예요. 이렇게 손 대기가, 손자국 보이시죠? 이걸로 구두 신을 때 넣다 뺐다. 뒤에는 가죽끈이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챙겨 주셨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챙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젠틀몬스터로 가서 케이스 보세요. 와,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죠? 이 케이스가 이게 거의 뭐 핸드백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를, 요 단추를
열면은 케이스를 이렇게 버튼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파우치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 파우치 안에 이제 제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안에 또 이렇게 홀더가 있어요. 날개처럼 이렇게 홀더가 있어서 제품을 이렇게 잡아주네요. 와, 이거 케이스 돌았네 이거. 케이스 값을 아끼고 제품 값에서 5만 원을 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종이봉투랑 다 포함해서요. 여기 안에 보면 무슨 시계줄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정말 돈 많이 들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껴지는 가죽 주머니가 있고요. 제품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싹 벗겨내면 선글라스가 나타납니다. 짠! 이렇게 생긴 제품을 구매했어요. 젠틀몬스터의 특징이죠. 평면 유리, 평면 렌즈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살짝 이런 금속 디테일이 있어서 약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렇게 양쪽에 금속 재질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얼굴이 저희 아내가 얼굴이 동그란 편인데 동그란 얼굴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찾기 어려운 안경이었는데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힌지도 꽤 튼튼하게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평면으로 가서 직각으로 닿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스프링 달려서 막 꺾이는 제품도 있잖아요. 얘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 볼이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상당히 가볍고 이 안경 코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 다리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디자인과 기능이 잘 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이 앞에 장식과 앞에 이 금속 장식과 뒤에 있는 이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리가 그냥 이 면에 가서 붙은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간 거죠. 뚫고 들어가면서 뚫고 들어간 부분이 장식으로 남은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품의 내구성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장식적인 요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으니 좋네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봐도 굉장히 튼튼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튼튼하게 보이는 프레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젠틀몬스터라고 쓰여진 각인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젠틀몬스터라고 쓰여진 각인이 내부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모델명과 가격 여기 써 있겠죠? 모델명은 이스트문입니다. 이스트문 동쪽 달이네요. 동쪽 달 이스트문이라는 제품명을 갖고 있고 가격은 25만 9천 원인가 정도 합니다. 네, 젠틀몬스터 특성상 가격대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스티커를 떼고 정품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찍어도 전혀 부담이 없네요. 정품 번호가 보이지 않으니까. 네, 오늘 두 가지 제품 젠틀몬스터와 ST듀퐁의 스니커즈 두 가지를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던 제품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